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리뷰 영상을 하려고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반갑습니다. 전에 올린 거는 제가 쓰고 있는 이북 리더기 리뷰를 남겼고, 오늘은 최근에 제가 읽은 책 중에서 좋았던 책이 2권 정도 있어서 그 책에 대해서 리뷰를 남겨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제가 3, 4월에 걸쳐서 읽은 책 중에서 마음에 든 책도 있고 좀 그냥 소소했다 이런 책들도 좀 있고, 그런데 그 중에서 좀 만족스러웠던 책이 2권 정도 있어서 다른 분들에게도 소개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든 책이 2권 정도 있어서 그 책을 들고 와봤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책은 짠! 율리체의 장편소설 어떤 소송입니다. 이 책은 제가 지금 민음사 북클럽에서 북클럽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올해 15기도 등록을 마친 상태고요. 이제 곧 제가 선택한 도서들과 그리고 북클럽 특전들이 도착하면 그때 리뷰를 할 예정인데, 그 민음사 북클럽을 통해서 그 특전 중에 하나인 패밀리데이 때, 그 하반기 패밀리데이 때 제가 구입한 책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이거를 고르게 된 이유가, 이 내용이 근미래의 독일인데, 그 근미래의 독일은 이제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사회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건강이 거의 의무화되어 있는 미래의 사회인 건데,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도 어느 정도 제재를 가하고, 사람들은 그 의무가 있으니까 하루 이렇게 몸에 나쁜 것들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규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담배나 술 같은 거는 유해물질로 구분돼서 그것을 섭취하거나 취했을 때에는 법적 제재를 가한다던가, 그리고 또 하루에 그 건강한 시민으로서 하루에 얼마씩 운동을 꼭 해야만 한다던가, 그리고 그 데이터를 이런 보건당국 같은 이 건강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소? 그 관리하고 있는 어떠한 기관에 그 데이터를 보내야 해요. 그래서 일정 시간 운동을 하고 하루에 섭취한 것들을 기록해야 되고, 또 그거에 맞춰서 살아야 되고, 그래서 건강이란 게 최우선 가치이고, 공동체의 운영에 다른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가 자신의 건강을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아픈 거는 다른 공동체와 공동체 사회에 뭔가 폐를 끼치는 일이다, 손해를 입히는 일이다, 이런 식의 마인드로 건강이 더 이상 이제 음식을 섭취하고 이런 것들이 자신의 그 개인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엄격한 규율에 맞춰서 자신의 몸을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미덕이 되어 있는 사회인데, 기본 배경입니다. 세계관의 배경이고, 그 사회 안에서 이 극 중에 나와 있는 리아 홀이라고 하는 여성 주인공은 얼마 전에 자신의 동생인 모리츠를 어떤 사건에 연루돼서 누명을 쓴 채로 그 교도소에서 자살한 채 생을 마감한 동생이 있어요. 근데 이제 동생이 죽은 지 얼마 안 된 이 미아 홀은 그 엄청난 상실감과 이제 큰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자기 가족이, 심지어 자기 혈육이 자살을 했다. 그리고 심지어 그것은 어떤 사고의 가해자로서 지목이 되고, 그 동생은 이제 자신은 억울하다, 누명을 썼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그 체제 안에서 가해자로 지목되고 범죄자로서 수감된 채로 자살을 함으로써 생을 마감하게 된 거죠. 상실감으로 인해서 미아 자체도 이제 뭔가 되게 무기력함에 빠지죠. 가족이 죽었는데 그렇게
운동을 하고 막 평소 하던 대로 그 쳇바퀴 굴러가듯이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감정이 있는 인간이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또 해야 할 할당량의 운동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뭐 제대로 이런 사회 시스템에 데이터를 보내지 않았다. 이런 식의 뭐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 혐의로 위하는 이 건강을 이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하고 있는 이거를 방법이라고 하는 체제인데, 이 방법 체제의 기관에 경고를 받게 되고 그 경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게 되어서 또 이 법정에 소송에 휘말려서 법정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미아가 어떤 소송에 휘말려서 그 소송을 겪어내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대로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혐의로 인해서 소송에 휘말리고 법정 싸움을 통해서 미아가 무언가를 깨닫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모리츠 동생과도 관련이 있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깨닫게 되면서 이 체제, 개인의 건강을 보호한다는 이 취지에서 제재되고 있는 이 방법이라고 하는 체제에 대해서 국가가 개인을 어디까지 통제할 것인가라고 하는 큰 질문을 던지는 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처음 알게 되었을 때 건강이 의무화되어 있는데 그 건강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이유로 소송에 휘말려서 법정 싸움을 한다라고 하는 이 컨셉이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어떻게 보면 조지 오웰의 1984도 떠오르는 설정이고요. 국가가 개인을 통제하려고 하고 개인의 삶에 어디까지 제재를 가할 것인가, 이런 질문들도 던지는 책이기도 하면서, 또 굉장히 최근에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잖아요. 뭐 웰빙도 있고 뭐 저속노화도 있고, 어쨌든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좋은 것으로 우리들이 이제 인식을 하고 있지만, 이게 도를 넘었을 때, 그리고 또 모두가 다 모든 것이 다 통제되어 있는 삶에서 인간의 자유란 과연 무엇일까,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흥미로운 주제라고 생각을 해서 고르게 되었고요. 재미있었어요. 일단은 뭐 조지 오웰의 1984라든가 이런 것들이 떠올리는 그런 종류의 책이기도 하면서, 또 막 너무 건강에 대해서 너무 과민해진 사회에 대해서 조금 경각심을 갖게 하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너무 멸균화된 사회, 조금의 바이러스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회,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너무 답답하고 멸균실에 있는 것 같은, 건강하면 좋은 거고 또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이런 여기에서 그려지는 사회는 이런 너무나 멸균되어 있는 시스템 안에서만 살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낚시를 해서 물고기를 잡아서 그것을 직접 손질해서 먹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뭔가 이 바이러스의 위험과 더럽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극단적으로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사회거든요. 우리가 뭔가 이게 좋아 하면 또 너무 그쪽으로만 휩쓸리게 되면 그 밸런스를 잃게 되잖아요. 뭐든지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는데 그게 극단적으로 치달으면 굉장히 위험해지는 것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고, 무엇보다 이 책에도 나오는 말이지만 국가와 개인의 자유에 대해서 생각해 볼 그런 딜레마라든가, 그리고 문제 제기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그것들이 이 법정 싸움의 중요한 요소이기도 해서 그런 부분에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극단적으로 치닫는 사상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것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어서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많은 것들을 함의한다고 느꼈어요. 약간 독일에서 일단 이런 책을 썼다는 것 자체가 좀 의미가 있고, 또 중간에 이제 이
주인공이 여성 그 생물학자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 뭐 건강이 최우선적이다라고 하는 이 방법이라고 하는 이 체제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그 체제에 순응하는 인물이에요. 근데 다만 그녀의 동생 모리츠는 그녀와 반대로 좀 반체제적인 사고를 갖고 있어요. 동생이 자살로 삶을 마감함으로써 그 상실감으로 인해서 이 운동과 건강관리를 소홀히 한 죄 때문에 처음에는 법정에 서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녀는 굉장히 체제에 되게 순응하는 타입이었는데 점점 이 법정 싸움을 거듭함으로 인해서 이 체제의 부조리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또 이와 관련된 동생의 사건에 대해서도 뭔가를 알게 되면서 그녀 스스로가 체제에 순응하던 그녀 자신이 조금씩 변화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막 되게 아나키스트적인 인물이었던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무엇보다도 생물학 전공자로서 이런 건강과 바이러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그래서 더 체제의 그 관리에 대해서 옹호적이었던 입장이었던 한 개인이 이 법정 싸움을 통해서 이게 얼마나 부조리한 일인가를 점점 깨닫게 되고 이 시스템이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식으로 개인을 억압하는가를 알게 되면서 점점 변화를 하거든요. 처음에는 그래서 주인공인 것 치고는 되게 미적지근하거든요. 아, 그냥 뭐 벌금 내면 되지. 내가 잘못했는데 뭐 이런 식의 그거였다가 어느 순간 딱 바뀌는 포인트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되게 극적이고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또 법정 싸움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보면 굉장히 한편의 연극 같다라고 느꼈는데 저는 여기서 나오는 이 법정 그 공방의 그 장면들이 굉장히 희극적이다라고 느꼈는데 아니나 다를까 끝에 보니까 원래 희극으로 쓰였던 작품이래요. 그래서 뭔가 드라마틱한 전개도 있고 굉장히 뭔가 퍼포먼스를 보는 것 같은 느낌도 드는 소설이라서 지루할 틈 없이 후루룩 잘 읽은 책이었습니다. 삶이란 하나의 제안이고 우리는 그걸 거부할 수도 있는 거야 라는 되게 도발적인 말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면 생명윤리에 대해서도 좀 생각할 포인트가 많은 것 같아요. 건강하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가치이고 또 그거를 추구하는 게 스스로에게도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자신을 사랑하는 것의 한 가지 방법으로서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또 그게 너무나 억압되었을 그 건강이라는 가치가 한 개인을 너무나 억압할 때 우리는 과연 행복하다고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사실 저도 다이어트를 할 때마다 정말 제 안에서 정말 작은 예이긴 하지만 다이어트를 할 때마다 제 안에서 엄청난 싸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하려면 이런 거 먹으면 안 되는데 싶으면서도 또 이런 행복도 없으면 어떻게 힘을 내나 싶기도 하고 맨날 이 갈등이 있거든요. 뭐 건강과 그리고 찰나의 행복, 맛있는 것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언제나 그걸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건강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리고 또 너무나 스토이크하게 금욕적으로 사는 건 또한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니까 그런 면에서 또 때때로는 자신에게 좀 보상도 해주고 이래야지 좀 할 맛도 나잖아요. 운동도 아침에 가서 힘든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우리 모두가 이렇게 뭐 정도의 차이는 다르지만 조금씩 느꼈었던 그 딜레마를 되게 극단적인 상황에서 세팅을 해서 보여주는 책이라서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재밌게 읽었고요. 여러분들도 혹시 관심이 생기시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책은 짠! 이주혜 작가님의 자두라고 하는 장편 소설입니다. 이 책은 작년,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이 클럽 창비 북클럽 활동을 하면서 선택한 책인데요. 그래서 아마 그 언박싱 했을 때 잠깐 소개를 한 것 같은데 이 책은 이번 창비가 돌봄?
이라고 하는 것이 테마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테마와 관련되어 있는 책들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었는데, 저는 소설 파트에서 이 책을 선택을 하게 됐고요. 돌봄 노동에 관련된 책이다라는 이 정도의 정보만 갖고 읽게 되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은 책이었고, 그 돌봄 노동을 통해서 뭔가 공감하고 그리고 연대하게 되는 두 여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프리랜서 번역가인 주인공이 자신의 시아버지가 담도암이라고 하는 암에 투병을 하게 되면서 병간호를 하고 있는 그 상황이 이제 배경인데요. 그래서 담도암 투병을 하면서 세 번째 입원을 하게 되고, 그 세 번째 입원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 전에는 그냥 뭐랄까 아직 시아버님이 스스로 걸을 수도 있으시고 뭔가 행동을 하실 수도 있으셔서 병간호라고 해도 그냥 같이 동행을 한다던가, 그냥 옆에서 그냥 사소하게 뭐 이렇게 필요한 걸 챙겨준다던가, 이 정도 그냥 옆에서 자리를 지키는 정도의 병간호였다면, 세 번째 입원에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 투병이 오래되고 또 이제 혼자서는 거동이 불편하게 되면서 시아버지가 이제 혼자서는 거동이 불편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계속해서 옆에서 누군가 케어를 해주고, 거동이나 혹은 또 뭐 식사나 뭐 이런 것들을 다 계속해서 누군가 케어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그 세 번째 입원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전까지는 어쨌든 시아버지와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 또 본인도 되게 시아버지와 좋은 관계고 굉장히 신사 같은 분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병간호를 통해서 이제 아무래도 뭔가 지쳐가고, 또 점점 그 길어진 투병으로 인해서 이제 성격적인 부분에서 변화를 겪고, 또 서로 지쳐가는 이 과정들을 담은 내용이거든요.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제대로 케어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가족들만으로는 하기가 어렵다라는 판단을 내려서 이제 전문 간병인을 고용하게 되고, 그래서 그 간병인과 함께 시아버지의 병수발을 드는 그 과정을 이제 담담하게 그려내고 있는데요. 이 돌봄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전문적인 그런 부분은 잘 모르지만, 어찌됐든 간에 누군가 옆에서 24시간 계속 케어를 해야 되고, 또 쉬운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병수발이라고 하는 게 그냥 좋고 깨끗하고 아름답기만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굉장히 원초적인 부분들부터 시작해서 좀 민감한 화장실 문제까지 또 케어를 해야 되고, 상황에 따라서는 또 병 상태에 따라서는 상대방이 그 인지 능력이 부족하면 선망 증상에 시달리게 되면서 점점 치매는 아니지만 치매 환자 비슷하게 굉장히 환각, 환청, 그리고 혼자만의 그런 세계 속에 갇히게 되는데, 선망 증상을 보이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게 되고, 또 아무래도 서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이 환자를 대하는 에 있어서 어려움이 굉장히 많아지고, 정말 한없이 신사적이고 좋았던 시아버지가 점점점 변화하는 모습을 통해서 본인도 굉장히 이 관계 안에서 힘들어하고, 또 이 관계 속에서 은연중에 서로 숨겨왔던 비밀 같은 것들이 터져나오게 되고, 그로 인해서 관계가 불편해지고 점점점
지쳐가고 힘들어져 가는 환자뿐만 아니라 병간호를 하고 있는 이 가족들까지도, 이 병간호를 하고 있는 이 가족들마저도 점점 함께 무너져 가는 그 과정을 담담하게 담아냈습니다. 참 읽으면서 굉장히 몰입감 있으면서도 씁쓸했던 거는 이 돌봄 노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담담하게도 그려내면서 또 이 돌봄 노동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스템과 우리 사회의 시선들이 얼마나 편향되어 있는지 또 조금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화자는 자신의 시부를 간병하는 건데 그 과정 안에서 오히려 이 어딘지 모르게 남편과 그 아버지와는 동떨어진 뭔가 외부인으로서 취급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해서 간병인과 오히려 감정적으로 유대가 생기고 또 공감을 하게 되고 또 서로를 위로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관계성의 변화가 생기거든요. 이 돌봄 노동 자체도 굉장히 우리가 지금 편협한 시선으로 보고 있는데 또 이 안에서 젠더 문제까지 발생을 한다는 게 날카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돌봄 노동을 하고 있는 이 노동자가 이 여성인 경우와 남성인 경우에도 차별이 존재하고 또 뭔가 여성이 하는 돌봄 노동은 너무 당연시되고 또 뭔가 평가절하되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 있어서 생각해 볼 거리도 많고 굉장히 담담하고 울림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점점 고령화돼 가고 있고 어쩌면 이 돌봄이라고 하는 테마가 남의 일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도 모두가 늙게 되고 또 언젠가는 우리가 어딘가 아플 수도 있을 텐데 그래서 언젠까지나 건강할 수만은 없는 거니까 또 이 고령화돼가는 사회에서 필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이 돌봄 노동에 대해서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나 사회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인식이 아직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많다라고 느끼게 되었고 또 그런 부분들을 잘 짚어내준 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읽으면서 이게 첫 소설이라고 하는데 약간 뭐랄까 소설적인 부분과 작가님의 개인적인 부분이 좀 섞여 있는 건 아닐까라고 느껴지는 부분도 있는 책이긴 한데 이런 뭐 병수발 이렇게 하면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감동 코드라든가 눈물을 빼는 그런 심파 코드가 아니라 정말 이 돌봄 노동이 얼마나 현실적인 문제이고 얼마나 한 가족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또 이 사회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다면 이 환자뿐만 아니라 환자 주변의 가족들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얼마나 큰 부담으로 오는가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잘 쓴 책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 돌봄 노동에 대해서 뭔가 생각해 볼 계기가 되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어쩌다 보니까 첫 번째 책은 건강에 대한 책이고 두 번째 책은 돌봄 노동에 대한 책인데 둘 다 되게 또 앞으로를 살아갈 우리에게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질문을 던지는 책이라고 생각을 해서 울림 있게 읽었고 또 뭔가 생각해 볼 거리가 많은 책이었습니다. 저는 이거 하루 만에 다 읽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또 막 엄청 그런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진짜 누구나 공감할 만한 정말 집에 아픈 사람 있으면 정말 그것만으로도 힘들잖아요. 근데 그 아픈 사람을 케어를 해야 되고 그로 인해서 또 집중되어지는 에너지와 시간과 자원들 뭐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참 생각할 거리가 많은 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제목이 자두인지 굉장히 궁금했는데 책 읽으면서 굉장히 잘 지은 제목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자두의 의미도 한번 곱씹으면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율리체의 어떤 소송과 이주일 작가님의 자두라고 하는 책 두 권을
소개해드립니다. 그러면 오랜만에 이렇게 리뷰를 하려니까 조금 힘드네요. 제가 이번에 재밌게 읽은 어떤 소설과 자두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를 해드렸고요. 우리 사회가 많이 고민하고 또 더 개선해 나가면 좋겠다. 누구나 아플 수도 있고 누구나 다칠 수도 있고 이러는데 그것에 대해서 너무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 그에 대한 안전망을 잘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책을 통해서 내가 지금 겪지 않고 있어도 간접적으로 누군가의 아픔과 또 어떤 상황을 공감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 책이라고 하는 것의 순기능이잖아요. 그래서 이 책도 여러분들에게 뭔가 울림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재밌게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간단한 책 소개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